종합장례식장의 문은 무겁게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4명의 노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죠. 그들의 검은 양복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70대를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만식이가 먼저 갔구먼. 가장 앞서 걷던 최 노인이 무겁게 내뱉었습니다. 장례식장 안내판에는 2개의 빈소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쪽은 고 정만식 옹 빈소, 다른 한쪽은 고 강대성 빈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개의 장례식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러지는 우연히 불편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4명의 노인들이 정만식의 빈소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 맞은편 빈소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들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웃음소리, 술 취한 목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욕설까지. 장례식장의 엄숙함과는 거리가 먼 소리였어요. 저기는 무슨 일이지? 박노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역 폭력 조직 두목 장례식이라더군. 김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강대성이라는 자가 죽었다고 하던데 경찰서장도 조문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빈소 앞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만식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4명의 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자랑스러운 사내였어. 이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절을 올리고 헌화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전우를 보내는 그들의 눈가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정만식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요원이었고 북한에 잠입하여 수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빈소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4명의 노인들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목님 가시는 날이야. 다른 장례는 내일 하라고.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복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남자가 정만식의 빈소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여기 누구 허락받고 오늘 장례를 치르는 거야? 오늘은 강대성 회장님 날이라고. 4명의 노인들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에 섰어요. 장례식장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우를 보내러 왔습니다. 그 말에 젊은 남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들 중 하나가 최 노인에게 다가섰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장례식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전우 중 한 명인 김노인이 낮게 속삭였어요. 저놈들 선을 넘었군. 폭력 조직원들의 시선이 4명의 노인들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어요. 취기가 오른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봐, 할아버지들. 오늘은 우리 두목님 가시는 날이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알았죠? 조직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정만식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진 속 정만식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고 마치 참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의 손에 쥐어진 군번줄이 살짝 반짝였죠.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장례식장 측과도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폭력 조직원들 중 가장 거대한 체구를 가진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목덜미에는 문신이 살짝 보였고 두꺼운 금목걸이가 그의 지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들 귀가 안 들리나 보네. 오늘은 강대성 회장님 날이라고. 다른 장례는 없어. 그가 소리치며 빈소앞 재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노인의 소나기는 예상 밖으로 강했고 조직원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노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한 기운이 주변의 공기를 긴장시켰어요. 조직원이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이노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상황을 보고 일제히 노인들을 향해 다가섰어요. 뭐야, 이 늙은이들이. 한 조직원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빈소 밖에서 한 여성이 조심스레 들어오다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정만식의 조카였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무슨... 삼촌 장례식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원 중 하나가 그녀를 향해 거칠게 돌아섰어요. 아가씨도 내일 다시 오라고. 오늘은 여기 장례식 없어.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최 노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의 노쇠한 외모 뒤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버릇은 조심해야지. 최 노인의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고 정확했죠. 그저 한순간 여성의 팔을 잡고 있던 조직원의 손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그가 무릎을 꿇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조직원의 비명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순간 당황했어요. 그들 앞에 있는 것은 그저 노쇠한 노인들 뿐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방금 자신들의 동료를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압했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망할 노인들. 한 조직원이 소리치며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나 그의 주먹은 공기를 가를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미 옆으로 몸을 피했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조직원의 옆구리를 강타했죠. 노인의 주먹은 마치 쇠망치처럼 단단했고 조직원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우리는 김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우를 보내고 있었다. 이게 내 죄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은 조직원들이 일제히 노인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노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 생전 북파 특수부대원 출신의 이들은 수십 년 전 최정의 요원으로 활약했던 그 시절의 몸놀림을 다시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나이와 전혀 맞지 않게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치명적이었어요. 장례식장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죠. 북파 공작원들의 손에 의해 젊고 힘이 넘쳤던 조직원들은 하나둘 바닥에 쓰러져 갔습니다. 장례식장의 고요함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정만식의 빈소 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마치 오래전 북한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던 은밀한 작전을 연상시켰어요.
4명의 노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는 수십 년 전 몸에 밴 훈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3명의 조직원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동작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동시에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죠. 조직원 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최 노인은 단지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한 뒤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조직원의 비명과 함께 그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어요. 박 노인은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조직원을 상대로 빠른 발차기를 선보였어요.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다리는 여전히 유연했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발이 조직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을 때 그 충격으로 조직원은 즉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만시가 미안하다. 내 장례식이 이렇게 되어서. 박 노인이 정만식의 영정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김 노인과 이 노인은 나란히 서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명이 공격하면 다른 한 명이 방어했고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었죠. 이 망할 노인들이 뭐야? 조직원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곧 이 노인의 날카로운 손날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이 노인의 손날은 조직원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고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을 뒹굴었어요. 우리는 전우를 전장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 노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게 내 죄다. 그의 말은 마치 선고와도 같았어요. 조직원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고 빈소 앞은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4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호흡은 가쁘지 않았고 얼굴에는 흥분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하듯 차분했죠. 이게 다 뭐야? 강대성의 빈소에서 새로운 인물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그의 존재감은 그가 조직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암시했어요. 그의 손에는 검은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망할 노인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 순간 김 노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것은 작은 금속 물체였어요. 그것은 오래된 권총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북에서 가져온 것이네. 김 노인이 차분히 말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늘 몸에 지니고 다녔지. 조직 간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김 노인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눈빛은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람의 것이었고 주저함이 전혀 없었죠. 진정하게. 최 노인이 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총성은 좋지 않아. 김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권총을 다시 재킷 안으로 넣었어요. 조직 간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죠. 김 노인이 번개같이 움직여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분해하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총은 함부로 들지 마시게. 김 노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묘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경찰이 오는군.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위를 했을 뿐이네. 그래. 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노인들이니까 그저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지. 4명의 노인들은 다시 정만식의 영정 앞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조직원들은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간신히 일어나 도망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평화롭게 앉아있는 4명의 노인들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젊은 남자들의 모습이었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노쇠하고 떨리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전우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지요. 박노인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입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 같은 노인들이 어떻게 이런 젊은이들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관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4명의 노인들을 훑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분명 평범한 노인들처럼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손, 그리고 다소 굽은 허리.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다른 경찰관이 쓰러진 조직원 중 하나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 사람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턱이 탈구된 것 같고 이건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닌데요? 김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노인의 불편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변함없이 강했어요. 젊은이, 우리는 모두 군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에 배운 것들이 아직 몸에 남아있지요. 우리가 하려던 것은 그저 자기 방어였습니다만 오랜 훈련이 몸에 밴 탓에 조금 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강대성의 빈소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그의 옷차림과 태도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암시했어요. 무슨 일이지? 그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고 중년 남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잠시 4명의 노인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쪽 사람들이 무례를 범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강대성의 조문객들이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중년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쓰러진 조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들도 상황이 정리되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한 듯 했어요. 그럼 상황이 정리된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들이 떠나고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어요. 4명의 노인들은 정만식의 영정 앞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알아보더군. 최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경찰 말이야. 우리가 누군지. 그럴 수밖에.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기록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으니까. 김노인이 천천히 정만식의 영정을 바라보았어요. 만식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웃었을 거야. 우리가 이런 나이에도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래. 이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만식이는 항상 전우는 영원하다고 말했지. 오늘 우리가 그 말을 증명한 셈이군. 그때 정만식의 조카가 조심스레 빈소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촌, 어르신들 괜찮으신가요? 아까 그 일이. 걱정하지 말게, 아가씨. 최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괜찮네. 다만 자네 삼촌의 장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서 미안하네.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괴롭혔거든요. 삼촌 장례식을 내일로 미루라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박노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아무도 정만식의 장례를 방해하지 못할 테니까.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삼촌이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전우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4명의 노인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들의 눈가에 스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자부심, 슬픔, 그리고 회한이 뒤섞여 있었죠. 그래. 최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우니까.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나란히 서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깊고 무거웠죠. 경찰이 우리에 대해 조사할 거야. 김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곧 우리의 정체가 밝혀지겠지. 괜찮아. 최 노인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으니까. 그들이 알아낸다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박노인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의 격렬한 움직임이 그의 노쇠한 몸에 부담을 준 모양이었죠. 담배는 몸에 안 좋다고 얼마나 말했나. 이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 무얼 더 걱정하겠나. 내 나이가 78인데. 그들은 장례식장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흰 머리카락을 흩트렸어요.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식이는 늘 우리 중 가장 용감했지. 최 노인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북한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임무도 주저없이 받아들였어. 그뿐인가. 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큰 부상을 입고도 임무를 완수했지. 그때 내가 만약 함께 있었더라면 후회해도 소용없네. 김노인이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기억들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죠. 만식이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어. 박노인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이 자랑스럽다고 했어. 그래. 최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만식이는 진정한 애국자였지. 그때 그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명의 노인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아까 그들이 마주쳤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실례합니다, 어르신들.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명의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경계심이 그들의 눈에 비쳤지만 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중년 남성은 조심스럽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강대성의 동생이죠. 노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민호는 재빨리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하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우리 형이 생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부하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정만식 선생님의 장례를 방해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과 정만식 선생님은 특별한 분들이시죠? 북파 공작원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네 명의 노인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들의 과거 이력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정보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지? 김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정보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활약은 우리 같은 후배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았죠. 이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지. 어르신들께서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묻어났어요.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시다니. 우리는 그저 전우의 장례를 지키려 했을 뿐이네. 최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점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가? 박노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비며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조용히 넘어갔으면 합니다. 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찰에게도 이미 이야기했고 언론에도 새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형의 장례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형의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교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란을 원하지 않네. 최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저 정만식의 장례가 평화롭게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야. 강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과 정만식 선생님의 장례에 어떤 방해도 없도록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떠났어요. 네 명의 노인들은 다시 한번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군. 이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아. 저녁이 깊어가고 장례식장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네 명의 노인들은 다시 정만식의 빈소로 돌아왔어요. 빈소 안은 조용했고 향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만식의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이 고요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죠. 만식아, 우리가 내 장례식에서 싸움을 벌이다니. 미안하구나. 최 노인이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김 노인은 정만식의 영정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이라면 재미있어 했을 거야. 우리 늙은이들이 아직도 그때처럼 싸울 수 있다는 것에. 네 명의 노인들은 다시 한번 헌화를 하고 묵념을 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위험한 임무를 앞두고 서로를 다짐하던 그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만식이가 떠난 지금 우리는 넷만 남았구나. 이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 만식이를 따라가겠지. 박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때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요원으로 활약했던 그들은 이제 그저 노쇠한 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깊이 새겨진 기술과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죠. 여러분, 갑자기 김노인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내가 권총을 꺼냈던 일은 괜찮네, 김동무. 최노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었지. 과거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방아쇠를 당겼다면.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기지 않았잖나. 이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제 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보존을 위한 수호자일 뿐이네. 빈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정만식의 조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로는 몇몇 조문객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삼촌의 전우들이 더 오셨어요. 그녀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서너 명의 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였고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도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자네들인가? 새로운 노인 중 한 명이 4명의 노인들을 보고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이군. 그래, 10년은 된 것 같네. 최 노인이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노인들도 정만식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헌화했어요. 그들 모두 북파공작원 출신이었고 정만식과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들었네. 새로운 노인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별일 아니었네. 박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옛 습관이 잠시 되살아났을 뿐이야. 새로운 노인들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훈련과 경험이 얼마나 깊이 몸에 새겨져 있는지를. 하지만 어쨌든 자네들이 여기서 싸움을 벌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네. 새로운 노인 중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말했어요. 지역 폭력 조직과 노인들의 대결이라.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다행히 그 조직의 동생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어. 이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우리의 배경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더군.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정만식을 추모했어요. 빈소 안에는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전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를 앞두고 서로를 격려하던 그 분위기와도 닮아 있었죠. 만식이는 항상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지. 새로운 노인 중 한 명이 회상했어요. 은퇴한 후에도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 그래.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식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국가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때 빈소 밖에서 작은 소동이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노인들의 몸이 긴장했죠.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자세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빈소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군인의 제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장성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노인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죠. 장성은 천천히 정만식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만식 요원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의 헌신과 용기에 국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4명의 노인들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국방부 특수전략과의 박준호 장군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조금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장성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활약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시다니. 우리 젊은 장병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장군께서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최 노인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의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의문도 숨겨져 있었어요. 박준호 장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정만식의 영정사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노인들에게로 돌아왔어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어요. 첫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북파 공작원의 장래에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사후 처리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노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죠. 사후 처리라니 무슨 뜻입니까? 김 노인이 물었습니다. 경찰 보고서는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장군이 말했어요. 단순 자기 방어로 기록됐죠. 하지만 문제는 지역 조직과의 관계입니다. 강대성의 부하들이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박 노인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들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만식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만식 요원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노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항상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강대성의 동생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노인이 말했어요. 그는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길 원한다고 했죠.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씨 말이군요. 그는 형과 달리 합법적인 사업가입니다.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을 테죠. 빈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어요. 정만식의 조카가 차분히 들어왔습니다. 저 어르신들,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겠어요? 최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아가씨. 잠시 후에 가겠네. 그녀가 나간 뒤 박준호 장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인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장군의 표정이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늙은 호랑이들이 다시 깨어났다는. 그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어요.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정체를 모르지만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조직폭력배를 단 몇 분 만에 제압했다고요. 김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늙었어요.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들의 겸손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사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요즘 젊은 특수부대원들에게 어르신들 같은 분들의 경험을 전수받을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말에 노인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과거를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특수요원으로서의 경험과 기술은
그저 지나간 시절의 기억일 뿐이었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을까요? 이 노인이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정신입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 전우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교환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힘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장군은 밝게 웃었어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 빈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들과 장군은 동시에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다고요? 진짜 북파 공작원들이?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정만식의 조카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들. 기자라는 사람이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다면서. 박준호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빈소를 나갔고 잠시 후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군이 다시 들어왔어요. 해결됐습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영웅 이야기에 목말라 있으니까요. 최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르신들다운 모습입니다.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국가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영웅임을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장군은 정만식의 영정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후 노인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내일 장례식에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빈소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4명의 노인들은 정만식의 영정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식아, 최 노인이 나직이 말했어요. 너는 어땠을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 것을. 장례식 마지막 날,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광주의 하늘은 깊고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햇살은 따스하게 장례식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정만식을 떠나보내는 자연의 작별 인사 같았죠. 4명의 노인들은 일찍부터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최 노인이 정만식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김 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시간이야. 장례식장은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만식의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그의 삶을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제 소문이 퍼진 모양이군. 이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식이를 보내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사실 사람들은 정만식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조직폭력배와 맞서 싸웠다는 소문은 하루 만에 광주 전체에 퍼졌고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만식의 과거 활동이 재조명되었다는 점이었죠. 박준호 장군이 약속대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몇 현역 군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들은 모두 정중하게 정만식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박준호 장군이 4명의 노인들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만식 요원님의 국가 유공자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노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의 활동은 오랫동안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인데 박노인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장군이 설명했어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진정한 영웅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뒤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어요. 강민호가 검은 정장을 입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와 정만식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4명의 노인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형의 부하들은 모두 단속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괜찮네. 최 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으니 각자의 길을 가면 될 뿐이야.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장례식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만식의 조카가 앞으로 나와 고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고 몇몇 지인들이 추모사를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박준호 장군이 나와 국가를 위한 정만식의 헌신에 대해 경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시작될 때 4명의 노인들은 관 옆에 서서 함께 걸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아, 우리가 너를 보내러 왔다. 최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디 평안히 쉬길 바란다. 묘지에 도착하고 마지막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4명의 노인들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빛을 반사해 반짝였죠.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전우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도 이제 가야겠군. 마침내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정만식의 묘 앞에 서서 마지막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군번줄을 꺼내 가슴에 지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켰다, 만식아. 박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여전히 북파 공작원이니까. 김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우일 테고. 이 노인이 말했어요. 4명의 노인들은 묘지를 떠나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우면 안 됐는데 최 노인이 문득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지. 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만식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박 노인이 덧붙였어요. 그래. 이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고 흰 머리카락은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비록 세월은 그들의 몸을 노쇠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의지는 여전히 젊고 강인했어요.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들의 전후에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는 오랫동안 전설처럼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었어요. 70대가 넘은 노인들이 지역 폭력 조직과 맞서 싸워 이겼다는 믿기 힘든 그 이야기가.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설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우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을 뿐이었고, 그것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들의 의무였으니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우는 아직도 싸운다. 최 노인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일어난다. 그들은 함께 석양 속으로 걸어갔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약속처럼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